수박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매장에서 이제 파충류 사육장을 어떻게 꾸미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키우시는 분들의 이제 취향이 반영돼서 개체들의 사육장도 꾸며지겠지만 몇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라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뭐 바닥재는 뭐 쓰고, 뭐 램프 어떻게 쓰고,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며, 유목은 뭐 쓰고, 이런 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대표적인 몇 종에 한해서 사육장을 이제 어떻게 꾸몄는지 보여드리고 몇 가지 팁 정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어디 드래곤은 대표적인 건개 파충류고요. 샌드로 이제 저희는 세팅을 해놨습니다. 뭐 샌드가 아니어도 뭐 신문지를 쓰시던 뭐를 쓰시던 큰 상관은 없지만 샌드를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량으로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관리가 그만큼 쉽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똥을 싸면 이제 스쿱으로 이제 퍼서 이렇게 똥만 건지기 쉬운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인펙션도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인펙션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비어디 같은 경우도 생후 한 3주 후부터는, 그러니까 한 첫 탈피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샌드를 쓰셔도 뭐 인펙션에 대한 걱정은 뭐 딱히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목 같은 경우 이제 놔주셔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비어디 친구들은 유목을 막 이렇게 높게 타고, 뭐 베이비 때는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자라면서 몸무게가 좀 나가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목을 탄다기보다는 이제 이 UVB 밑에다가 유목이나 아니면 이런 돌덩이 같은 거 넣어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서 이제 바스킹, 일광욕을 하는 용도, 그런 용도로 구조물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은신처인데, 이게 원래는 제가 애기 때는 이 들어가 있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야행성 뭐 개코 같은, 뭐 여기는 이제 레오파드 개코지만 요런 거랑은 좀 달라요. 들어가 있지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좀 활발해지고 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거의 이제 일광욕 용도로 그렇게만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몸을 편하게 이제 올리고 있을 수 있을 만한 큼지막한 유목이나, 아니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돌 재질로 된 은신처 같은 걸 넣어주시면은 이제 숨어있는 그런 은신처 역할보다는 이게 달궈지잖아요. 달궈지면 따뜻하니까 올라가서 배를 지지고 열을 좀 흡수하는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실제로 야생에서도 이렇게 돌무더기 같은데 이제 낮에 올라가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애들이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풀 같은 거, 인조풀 같은 거 넣어주실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풀도 이제 재질을 잘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이런 거 이제 한번 물어 뜯어 봅니다. 실제로 이제 풀을 먹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기심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핥고 다니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인조풀 같은 거 이제 만약에 물었는데 뜯기잖아요. 그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펙션이 장막힘, 인펙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물어뜯을 수 없을 정도로 쫀쫀한 거, 그런 걸로 넣어주시고,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위해 넣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기 좋아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물그릇이 없는데, 물그릇은 필수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야채를 자주 주고, 또 이제 밀웜에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분은 먹이로서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꺼내서 저희가 상태를 체크하고 온욕을 시킬 때 그때도 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저희는 물그릇을 넣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로 한 마리씩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편하잖아요. 그 개체만 이제 케어하면 되다 보니까 물그릇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마를 때마다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 물그릇을 넣어주실 때도 이제 자주 청소가 가능한, 물에는 이제 금방 이제 사육장이 뜨뜻하다 보니까 원충이라든지 이런 게 금방 생겨요. 오염이 가장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그릇은 꼭 관리를 잘 하시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넣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비어디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올라가서, 이 친구 이 안에 들어가는 거 거의 없어요. 이제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체온을 좀 높이고 좀 덥다 싶으면 내려와서 활동하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어디 드래곤과 조금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컬러드 리자드가 있잖아요. 컬러드 리자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육장 세팅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유목과 물그릇 그리고 은신처.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어디보다는 좀 은신처에 자주 들어가요. 자주 들어가고 평소 때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사육장이 굉장히 좀 더러워 보이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점프를 굉장히 잘 띱니다. 점프를 팔딱팔딱 뛰기 때문에 흙먼지를 자꾸 이렇게 묻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바닥재를 샌드보다는 오히려 분진이 아예 없는 뭐 신문지나 펠트지 이런 거를 쓰셔도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나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풀을 뜯어먹지는 않지만 인조풀 같은 거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어 뜯어서 뜯기는 재질, 인펙션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물그릇은 하루에 한 번 청소가 가능하신 그런 분들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무를 타는 개구리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왁시몽키를 대표적으로 사육장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공을 들인 사육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기에는 금전적인 좀 부담도 많이 되실 거고 하실 겁니다. 이 사육장 같은 경우 세팅하는 게 뭐 이 안에 여과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엄청 비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에 붙는 개구리, 뭐 화이트 트리프록, 밀크 프록 이런 친구들하고 또 다릅니다. 이 왁시몽키 같은 경우는 붙는 기능이 없는 개구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로로 이렇게 편하게 몸을 올리고 쉴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넣어줬고, 이거 넝쿨 같은 것도 좀 넣어줬고. 근데 화이트 트리프록은 이렇게 하셔봤자 이제 아마 벽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풀 같은 게 좀 중요한데, 풀 같은 거는 이제 저희는 생화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생화 스킨답서 쓰고요. 생명력이 강해서 이걸 많이 쓰고, 요걸로 조금 뭔가 허하다 싶어가지고 인조 식물도 좀 넣어뒀습니다. 이제 물그릇을 이제 기능을 하는 요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파가지고 물그릇처럼 했는데, 물그릇을 넣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어디도 물그릇 자주 갈아야 되잖아요. 개구리는 피부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더 자주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여과기, 이게 다 여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이 수질이 좀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물그릇을 정말 부지런하게 하루에 한 번 최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바나 모니터들인데요. 얘네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친구들임에도 사육장이 좀 넓은 사육장에다가 저희가 세팅을 했고요. 사실 저런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인조풀을 넣음으로써 이 친구들이 뭐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보시기 좋으라고 넣는 거고요. 바닥은 뭐 습게 바닥재로 저희가 꾸몄고, 사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샌드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습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습게 바닥재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은신처도 있지만 저렇게 올라가서 몸을 지지는 모습은 뭐 비어디와 다른 바 없습니다. 유목 같은 경우도 베이비 때는 잘 타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몸이 커지면서 성체가 되면은 유목보다는 차라리 넓은 게 낫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브로니아 사육 세팅 보여드릴 건데, 아브로니아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아브로니아 사육 세팅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로니아는 일단 벽에 붙을 수가 없죠. 벽에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활동 공간을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조물을 좀 복잡하게 넣어뒀습니다. 편하게 왔다 갔다 타고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꾸며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은신처예요. 이거 사실 이 안쪽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이쪽에다 이제 수분을 유지해주는 그 에코스, 이끼, 수태 이런 거 넣고 물 부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탈피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에도 보시면은 역시 아브로니아인데, 저 친구들이 지금 바닥에 내려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 꾸민 거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역시 여기 은신처 있고요. 여기 이제 생화 넣어놨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매장에서 쓰고 남은 생화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넣어 놓은 거고, 바닥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루바망을 덧대서 바닥재를 퍼먹을 수 없는, 아예 퍼먹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해놨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요. 이 청소하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똥을 하나 싸더라도 이제 바닥재 위에다 그냥 싸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루바망은 까매가지고 똥을 하나 싸도 이게 잘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블루통 스킨크 같은 경우도 이제 유목을 타기에는 다리가 너무 짧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목으로 이제 공간을 막 이렇게 잡아먹어 놓으면은 보기에는 좋지만 딱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개체들이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핫존과 쿨존이 명확하게 나눠질 만한 충분히 넓은 사육장에서 최대한 평탄하게 은신처만 놔두고 물그릇 놔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세팅해 주시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에 보시면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한데 이 친구는 베이비 때부터 이제 이런 구조에서 살아왔고 개체가 여기서 크면서 딱히 뭐 싫어한다거나 이런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티를 내도 제가 못 알아듣겠죠. 단순히 보기가 좋았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약간은 복잡하게